개념을 잡아주는 쉽고 재밌는 수업으로 공교육까지 진출. 사교육과 공교육을 아우르는 수학 강사인데요. 그런데 왜 선생님이 아니라 생선님인 거죠? 예, 저 생선님이에요. 여기도 생선, 여기도 생선. 다 생선인 이유가 뭐냐면 EBS 선생님들이랑 1박 2일로 워크숍에 갔는데 담임 선생님인데 우리 반 어떤 애 중에서 한 명이 수학여행 갈 여건이 안 된대요. 집안 형편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수학여행비를 내줬대요. 근데 그거를 알게 되면 얘가 좀 이렇게 좀 오히려 더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선생님 아니구나. 아, 선생님은 아니니까 반대는 생선이다. 아, 날 앞으로 생선님이라고 불러라 라고 했는데 그날 이후로 진짜 저의 뭐 애칭 같은 게 돼버려서 본캐는 수학 생선님이지만 부캐는 한둘이 아니랍니다. 가수로서 지하에서 몇 번 노래 불러봤고요. 몇 번 불러본 정도가 아니라 사비로 뮤직비디오를 만들 만큼 노래를 찐으로 사랑하는 생선님. 그리고 커피집이랑 백반집 만들어놔서 책임자분들을 다 한 명씩 이렇게 모셨고요. 밥집에 카페 운영까지. 이 모든 걸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아예 건물을 세워버린 정쌤. 건물주 클래스 엄청나네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음악을 사랑하고 맛없는 밥을 못 견뎌하는 커피 향을 맡으며 수학 수업을 준비하는 수학 선생님 정승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게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전화 사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럼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거 선택할 거예요? 지금 꿈이 뭐야? 나 그것만 딱 물어보고 싶은데 꿈이 뭐야? 학생들의 꿈과 선택을 함께 고민하는 사람. 수학 1타 강사 정승재의 성공 뒤엔 어떤 결정적 순간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정승재 강사의 오늘을 만든 선택의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학생에 정승재 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수학하면 정승재, 정승재 하면 수학. 거의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그 개념으로 지금 얘 되게 좋아하시네. 너무 민망해서 그렇죠. 민망해서 그렇죠.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어요. 대체 어떻게 수학을 가르치시길래 네. 이렇게 유명해지신 건지.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그 원리를 하나씩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이거 가장 기초 수학도 아니에요. 예.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1이 3이에요. 네. 1차 방정식이라 그러죠. 여기서 x의 값을 구하여라. 예. 얘네들 이쪽으로 넘어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보통 1. 마이너스 1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항하면 3에다가 플러스 1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는데 예. 제드 씨 이거 왜 플러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는지 아세요? 1이요? 왜 플러스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될까? 이거 대단히 유명한 얘기잖아요. 야, 넘어가면 부호 바뀐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쉬운 1차 방정식 x 플러스 1은 3에서 x 값을 구하려면 좌변의 플러스 1을 우변으로 넘긴다. 이때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3 빼기 1. 그래서 답은 2. 그런데 왜? 플러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는지 설명해 보라고 하니까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시작도 하는 수학도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진짜 그 한 번도 이 넘어갈 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에서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거조차도 암기를 하더라. 이런 거는 암기할 상황이 아니라 등식이라는 것은 좌변이랑 우변이랑 똑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x를 구하고 싶으면 얘를 죽이면 되잖아요. 플러스를 없애면 되니까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똑같이 더한 거죠. 그러니까
또는 1이라는 숫자를 동시에 뺀 거지. 그렇게 되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없어지면서 x만 남고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똑같이 더하니까 2가 되었다라는 건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그거를 중학교 때 처음에 수학을 받아들일 때 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진짜 늘 외우기만 했지 이게 왜 그럴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거 딱 수학도 보니까, 아니지. 이거 네. 수학도 이후 대학생이 된 정승재는 동네의 작은 학원에서부터 수학 강사라는 꿈에 다가서기 시작하죠. 일찍 학원계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일찍부터 하게 됐어. 대학 재학 중에도 가능하겠네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이제 학원에 들어가서 수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여러 군데 알아보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럼 지금 이제 학원 강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막 알아보시다가 네. 이제 뭔가 한 단계 점프하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있었죠. 어떤 계기였죠? 엄청난 그게 있었죠. 네. 보통 이런 자그마한 학원, 보습학원 같은 데서는 자기의 교재를 직접 만들고 이런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교재 만들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비록 작은 동네 학원의 수학 강사였지만 교재를 직접 만들 만큼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진심이었던 20대 시절. 그거를 일일이 또 손으로 다 썼거든요. 손글씨로 다 써가지고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겠지라는 그냥 막연한 상상만 가지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어느 날 다음 날 수업 준비하고 또 교재도 만들고 막 이러고 있었던 때인데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우러러봤던 그 선생님이 자기 제자들을 모집한다. 나의 뒤를 이을 완벽한 강사들을 뽑겠다 해가지고 그런 공고를 예전부터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었던 거지 그거를. 마지막으로 모집합니다 해가지고 부산 지역 강사 모집해가지고 부산. 예, 그 공고를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새벽 3시에 봤어요. 모집하는 시간을 봤더니 아침 8시 반인가 아침 9시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 그 모집 공고글을 헐, 보고 봤는데. 그 아침 맞아요. 8시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도 마지막 모집이라고 써 있었으니까. 정말 그러니까 서울 지역은 다 마감이 되고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이었군요. 맞아요. 고등학생 때 들었던 스타 학원 강사의 마지막 제자 모집 공고. 새벽 3시에 그런 공고를 보고 8시까지 5시간밖에 안 남았냐면 준비해가지고 다음에 또 내겠지 하고 좀 지나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선생님의 선택은 그때 뭐였나요? 공고를 본 건 새벽 3시, 마감까지 단 6시간. 아니 근데 진짜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놀라운 느낌이었던 것이 그걸 딱 읽자마자 내 인생이 여기서 바뀌겠는데 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게 딱 믿을 수 없을 만큼. 직감적으로. 네, 그래서 제 친구 우진이라는 친구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곧바로 전화를 걸었어. 새벽 3시에 깨운 거지. 그랬더니 얘가 또 뭔데? 이래서 야 우리 부산 가야 돼. 그날이 제 기억이 월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많이 망설였어요. 그래서 머니까 일단 그냥 가자. 열정이었죠. 그냥 봤을 때 어떤 느낌보다는 열정이 느껴졌다가 맞을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는구나. 어떻게 저렇게까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좋아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새벽. 20대의 정승재는 인생을 바꿀 운명적 순간을 향해 달려가기로 결심합니다. 서울에서부터 밤새 차를 몰아 마감 시간 직전 부산 학원에 도착하는 데 성공하죠. 그때 이제 다 끝나고 설명회 끝나고 교무실로 가서 그 선생님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저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업 들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뭐 그중에 원어브 댐 그럴 거예요 그러십니까 이러고 딱 가실라 그러는 거를 제가 비장의 무기죠.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교재 그 교재를 선생님한테 탁 드렸죠. 저 지금 이렇게 준비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만든 걸 이제 보여드렸어요. 선생님 저 이걸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 되게 놀라웠죠. 좋아하셨고 이뻐하셨었죠. 그때 선생님을 놀라게 했던 바로 이것. 20대 강사 정승재가 손으로 직접 쓴 교재입니다. 야, 본인 인증 아주 확실하네요.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많은 학생들에게 쓰여질 날을 꿈꾸며 차곡차곡 준비해온 노력의 결실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둘 중에 선택 중에서 분명히 하나는 귀찮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 더 하기 싫은 거.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더 바람직한 거. 그거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무조건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학교 밖 스타 강사 정승재. 때론 자신의 타이틀이 무거울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상황, 이 스타 인간 강사 이 상황에서 약간의 좀 매너리즘이 오진 않았을지 궁금해요. 매너리즘이라기보다요. 네. 이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교육 강사로 살아간다는 것. 빠바바바 뭐 이런 느낌. 사교육 강사로 살아간다는 것. 지금 또 콘텐츠 만들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예. 그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은, 환영받지 못하라는 어떤 부채감이 있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런 사교육 시장을 키우게 되는 나쁜 주범, 이걸로 인해서 부동산 문제까지 야기시키는, 대출 문제까지 야기시키는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맞아. 얼마 전에는,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 10대 악에 제가 들어갔었어요. 10대 악에 사교육 쪽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10대 악이었어요. 그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교육 시장의 과열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수학 1타 강사 정승재 역시 따가운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쪽 업계가 학생들에게 거짓말이라는 게 진짜 이 파이널 강좌 10몇 강만 들으면 성적이 수직 상승할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광고도 하고, 나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제가 화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함이 되게 많아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안하죠. 그쪽에 같이 몸담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사교육의 중심에 있던 부채감 속에 어느 날 열린 또 다른 문. 정승재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수리영역의 정승재 선생입니다. 수포자 제로인 그런 세상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EBS에서 하겠습니다. 공교육인 EBS의 코를 받게 된 겁니다. 사실 근데 EBS와의 이 병행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연락이 왔었나요, EBS에서? 그 당시에 2009년이었었는데요. 2009년에. 그때 EBS 사장님이 지금 전국에서 날고 긴다는 그 애들 다 데리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PD님한테 연락이 와서 여기 EBS입니다. 그래서 네. 이분들은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국가대표 강사가 돼주십시오. 그냥 한 번만 그런 학생들을 위한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이쪽에서도 좀 수업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그쪽에서 했었거든요. 저한테는 너무 좋은 제안이었고 EBS는 무료 강의잖아요, 일단. 그쵸. 사교육의 컨텐츠랑 전혀 다르지 않는 그 컨텐츠를 제공을 해준다 그러면 마치 뭐 좀 이렇게 씻어내는 느낌? 성당에서 고해성사 보는 느낌이라 그럴까? 그래도요,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하는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너무 좋아하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EBS PD님들한테도. 네. 제가 나중에 사교육을 은퇴하더라도 인터넷 사설 업체를 은퇴하더라도 요 EBS는 끝까지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계속 찾아줘야지 되는 건데 당연히. 그런 마음은 제가 있을 만큼 EBS는 정말 너무 좋고 되게 애틋하시네요. EBS 예. 그 방송국 갈 때마다도 되게 행복해요. 아직도. 진짜. 네, 너무 행복해요. 처음 EBS 강의를 시작했던 2009년부터 오늘날까지 수학 강사 정승재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위해 좋은 콘텐츠에 집중했습니다. 서울에 집중된 사교육 시장의 문턱을 낮추고자 지방 현장 강의까지 진행했죠. 진짜 뭐 똑같이 아프면 되겠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친구들 또는 뭐 서울에 있는 좋은 선생님들의 오프라인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강의를 그래도 EBS에서는 좀 듣게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선생님께서 한번 지방에 한번 현장 강의로 한번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지역의 학생들 대상으로 수능 특강 그 1, 2강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수강 후기를 보면은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이런 선생님이 있었으면은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의견도 있고 EBS에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그냥 학생만 아이들만 생각하고 계신다. 혼자선 수학 공부가 힘든 학생들을 위해 사교육과 공교육의 벽을 뛰어넘은 수학 강사 정승재. 환경의 차이와 상관없이 정승재 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학생들에겐 큰 힘입니다. 사교육의 수강료도 낼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EBS를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사연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거 보면 정말 그렇게 긴장성에서 사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고치면 더 긴장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분에 넘치는 그런 고마움을 학생들에게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2009년 시작된 스타 강사들의 EBS 강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강의를 이어가는 사교육 시장의 강사는 정승재 선생님이 유일합니다.